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전국 물류 유통 시작 거점인 이 LA와 롱비치 항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 노조의 파업 여부 때문인데 이황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 LA와 롱비치항 노조 파업, 우리 한인 사회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말씀 그대로 항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심각성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돈 이야기 그리고 물류가 돌지 않으니까 품귀 현상, 이 물류를 받아 판매하는 도매, 소매상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하면 이 생활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LA하고 롱비치항 노조 파업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어떤 노조들인가요? 네, 이 태평양 해사 협회가 있고요. 네. 이 선주 협회,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주인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 항만 노조입니다. 이 서부 지역 29개 항구 2만 2천여 명의 항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강성 노조입니다. 이 항구 내 하역과 적체가 진행되는 터미널 노동자들이 모인 노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곳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이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이 태평양 해사협회와 서부 항만노조가 서로의 주장에 잠정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가 했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해사협회와 서부 항만노조의 기싸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서부 항만노조는 지난 1일 밤 파업 모임을 가졌는데 이 소속 직원들이 2일부터 LA와 롱비치는 물론이고 이 오클랜드와 시애틀 등 다수의 항만에서 출근하지 않거나 단계적 개별 작업 지원에 들어가서 이 결국 일부 항만이 강제 셧다운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롱비치 항만청 이 마리오 코데오 이사는 이 성명을 통해서 항만이 운영 재개에 다시 돌입은 하지만 6개 컨테이너 터미널 가운데 2개는 직원들의 순환 근무에 따라서 운영을 중단하고 저녁 근무 시간에 다시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운영을 중단한 항구 컨테이너 터미널을 제외한 다른 터미널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터미널 운영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 LA 항만은 지난 6일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이 운영에 돌입했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이 운영에 돌입했다라고 밝혔다면은 잘 해결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표면적으로 그냥 그 성명서 정도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자로 이제 항만 물류 유통의 정통한 소식통에 연락을 했었는데 예. 그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터미널들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터미널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고 또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네.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도 언제 모든 터미널들의 운영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이 문제는 다음 달이 임금 협상이 이뤄진다는 건데요. 예. 이 임금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새로운 상황과 직면할 수 있겠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임금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이 LA 항구 터미널들은 또 운영이 중단되고 물류 유통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협상을 앞두고 서부 항만 노조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임금 협상이 다음 달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달까지는 잘 제대로 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컨테이너가 또 항구에 묶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 인력 부족에 따른 물류 대란이 일었고요. 서부항만 노조와 태평양 해사협회 간 재계약 합의에 전운이 감돌면서 긴장 상황이 지속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LA와 롱비치항 앞에는 컨테이너선들이 입항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 바다에 떠 있는 사태에 발생한 거 다들 보셨을 텐데요. 그럼요. 네, 이거 롱비치 비치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배들이 떠 있는 게 보였던 때니까요. 예. 이 물류 유통에 큰 차질이 생기면서 타격은 고스란히 관련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전가됐습니다. 앞서 취재를 했던 유통업계 관계자는 하역 작업을 마쳐야 했던 컨테이너들이 묶이는 상황이 되면 또 한 번의 물류 대란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례를 돌이켜 봤을 때 파업이 일주일만 이어져도 그 예. 여파가 3개월을 간다는 겁니다. 네. 지금 임금 협상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컨테이너들이 묶일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러한 사태는 연쇄 작용을 통해서 또 다른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코로나19 겪을 때도 그랬지만은 지난 4월에요. 컨테이너가 묶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었나요? 네, 이 갑자기 주말에 발생을 한 사태였기 때문에 예. 뭐 대응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 LA와 롱비치항 터미널 운영이 일시 중단되면서 이 유통업계에 또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이 태평양 회사 협회는 당시에 성명을 통해서 이 서부 항만 노조 로컬 13, 그러니까 서부 항만 노조도 이제 지역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로컬 13이 LA와 롱비치항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서 이 촉발된 인력 부족 사태는 우려스럽다고 밝히기까지 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었습니다. 이 4월 6일 오후 5시부터 갑자기 이 서부 항만 노조 소속인들이 선적과 하역 작업 담당 근로자들이 이 LA와 롱비치항 터미널에 근무를 나오지 않은 사태를 뜻하는 건데요. 이 태평양 해사협회는 서부 항만 노조의 이번 움직임으로 이 서부 해안 항구들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캘리포니아주 경제 타격 등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었고 지금도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LA 항구 측은 성명을 통해서 터미널을 다시 재가동될 수 있도록 이 서부 항만 노조 태평양 해사협회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롱비치항에서는 컨테이너 터미널 4개 운영이 중단됐었고 당시에 이 LA항 컨테이너 터미널들도 운영이 중단됐었는데 하루 만에 운영이 다시 재개는 됐지만 이 불안한 상황, 그러니까 임금 협상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빠르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중단 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본다면은 서부 항만 노조가 컨테이너를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뭐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박에서 물건을 내리는 하역 작업을 하며 또 그렇죠. 물건을 올리는 선적 작업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네, 이 LA항과 롱비치항의 물류 소화량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지난 2021년 기준 LA와 롱비치항은 미국 수입의 약 40%를 차지를 했고요. 또 매년 12만 5천 개 이상의 회사가 이 LA항을 통해서 화물을 수입하고 또 7만 5천 개 이상 회사가 화물을 수출을 합니다. 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서부 항만 노조가 파업에 돌입을 하면 전체 물량 소화력이 대폭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앞서 파업이 일주일만 이어져도 여파는 3개월 이상 길어질 수 있다고 이 유통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3개월이지 여파는 상당하게 됩니다. 이 물류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면 물류 부족 현상이 일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소매 단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물류가 없으니까요. 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사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상황에서 물류 대란까지 겹치게 된다면 결국에 비싼 돈 주고 물건 사는 소비자들만 책임을 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무역업을 하는 우리 한인 업주들에게도 크게 피해가 있을 듯한데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이 그 업주들께 좀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예. 그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통관 절차 기간이 2배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한 달 사이에. 네네. 이 보통 컨테이너 한 개당 통관 절차가 5일 정도 걸렸다면 현재는 10일 정도 걸린다는 건데 이 통관 절차 기간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 정해진 통관 절차 기간을 넘어서 LA와 롱비치항에 컨테이너들이 보관되면 이 하루당 추가 비용이 붙는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사실 뭐 LA 항에서도 공짜로 뭐 장소를 내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 컨테이너 한 개만 해도 추가 보관료가 붙으면 부담인데 10개 이상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중견 업체 이상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한 달만 쌓여도 보관료는 수만 달러가 쌓이게 되는데 말 그대로 생돈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만일 컨테이너 터미널까지 운영이 중단된다면 이 업주들은 최악의 상황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임금에 더해서 말입니다. 이 자동화 쟁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서부 항만 노조 파업 사태, 이 항상 도화선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러한 이제 폭탄과 다름이 없다라는 지적이 그것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자동화하면 일자리 뺏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아까 뭐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폭탄과 다름없다는 거는 이 물류를 그 약점으로 잡고 있다. 그 두 가지 쟁점인 겁니다.
네, 지난해 태평양 해사협회는 터미널 자동화에 대한 이점이 담긴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 해당 보고서는 LA와 롱비치 항구 복합단지의 이 두 개 자동화 터미널에서 이 에이커당 컨테이너 처리량이 자동화되지 않은 다른 11개 시설보다 44%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지난 2019년부터 자동화된 해당 터미널은 자동화 이전보다 2배 이상 빠른 컨테이너 처리 속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일이 처리된다는 거죠. 네. 자동화가 그렇죠,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컨테이너 상자를 더 높이, 더 가깝게 쌓을 수 있는 자율 차량과 이 크레인을 사용할 경우 용량이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지적을 하면서 이 자동화를 통해서 처리 용량 제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태평양 해사협회의 중장기적 생존과 경제력의 열쇠라는 주장을 대변을 한 것이죠. 이에 더해서 이번 연구 보고서는 자동화는 노동자들에게도 동등한 이익을 보장한다고 지적을 아하, 합니다. 같은 이익이 보장이 그 된다는 일자리가 거네요. 안 뺏긴다는 거죠. 예. 이 보고서는 자동화 운영으로 전환하기 전 마지막 해인 지난 2015년과 이 2021년 아까 자동화가 좀 됐던 네. 2021년을 비교를 해보면 두 곳의 자동화 터미널에서의 유급 서부 항만 노조 작업 시간이 31.5% 증가해서 이 자동화되지 않은 터미널의 유급 시간 증가율 13.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네. 이 오버타임이 좀 증가를 했거나 아니면 네. 임금이 더 올라갔거나 그 얘기인 거죠. 네. 또 이로 인해서 항만단지의 서부 항만노조에 등록된 인력은 11.2% 증가를 했지만 다른 서해안 27개 항만에서는 8.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화를 해도 일자리는 오히려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 보고서 작성자는 서부 항만 노조의 우려와 달리 샌페드로만 이 항구들의 자동화는 비용 없이 이 작업량이 추가되는 결과를 보였고 더 높은 화물 처리량으로 인해서 이 항만 관련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짚으면서 공급망을 통한 고용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반대로 자동화 도입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 다른 항구로의 화물 이전이 발생해서 부두 및 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일자리가 연쇄적으로 손실될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네네. 우리가 자동화를 빨리 하지 않으면 일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쪽으로 물류가 들어오는 물류들이 다른 항구로 가서 우리가 물류량을 뺏긴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노동자들의 그 노조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설득이 되어지면은 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죠. 아, 그런가요? 예, 저희가 왜 가끔씩 얘기하지 아니, 않습니까? 일자리도 안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일하는 시간도 늘었고 뭐 이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한쪽 주장으로 보셔야 네네. 되죠. 왜냐하면은 이 해사 노조에서 발표된 보고서니까요. 아하, 네네. 네네. 그 이 서부항만 노조는 당시 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서부항만 노조 주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예. 당시 보고서가 이 태평양 해사협회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반대를 하면서 아하. 이 자동화 도입으로 인해서 항구에서 수백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그 거네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요즘에 그 인공지능 AI 네. 그 중에서 저희 기자 직업도 없어질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네.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동화가 발전을 하게 되면 내 일자리 없어지는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서부항만 노조 관계자는 태평양 해사협회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이 두 개의 터미널에서 생산성이 증가됐다는 것은 예. 결국 다른 터미널에서의 작업이 감소로, 이 다른 터미널에서 작업이 감소를 하니까 연안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고용 손실에 따른 것이고 이 항구에서의 실질적인 생산성의 증가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동화가 빨라지니까 다른 터미널에서 물류들이 넘어와서 그게 빨리 처리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어 일자리 파괴로 인한 인적 비용을 숨기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면서 보고서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 한쪽 얘기만 들어보면 그건 주장인 거죠. 네네. 특히 서부항만 노조 측은 서부 항구에서 대부분의 터미널을 임대하는 외국 해운 기업들이 미국인 노동자보다는 기계를 사용해서 화물을 옮기려 하고 있고 이들은 미국 기업의 평소 운임의 10배 이상을 부과해서 미국 기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인플레이션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더욱이 자동화는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화 항구에서 보듯이 해킹의 위험에 빠질 수 있고요. 이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 지난 2021년 남아공 더반 항구 해킹 사고와 이 악성 코드에 의한 공격으로 머스크 시스템이 교란된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자동화해서 이 강성 노조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측과 임금은 물론 일자리를 지키려는 측의 첨예한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대책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 대책을 구하려면은 이제 정계 쪽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그 이 4월달에 이러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각 지역구 그 정치인들에게 연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거는 LA 항에 다시 연락을 하라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이 방금 양측의 평행선이 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양측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서부항만 노조의 파업은 언제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질적인 물류를 처리하는, 그리고 인원이 많은 노조의 반기를 들었다고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정계 입장에서는 사실이고요. 이 LA항과 롱비치항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 항만 전체의 문제인데, 앞선 이유 때문에 누구든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 해결이라는 단어는 이 사태에서는 찾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이제 뭐 모든 게 다 자동화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식으로 이제 모든 인공지능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그게 대세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세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이제는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글쎄 이게 참 난감한 일이죠. 네. 사실 말씀대로 난감한 일이죠. 왜냐하면 블루 칼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동 집약적인 이제 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노동 집약적인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자동화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충을 하는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황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